반갑습니다. 경찰행정학 체포술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될 황인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실기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당분간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컨텐츠 제작이 처음이라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하고 어렵네요. 우선 저는 현재 동의대학교 유도부 감독으로 재직 중이고요. 유도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 유도부를 짧게 소개하자면 2002년도 유도부를 창단해서 현재까지 전국대회에서 17회를 우승하였고, 각종 대회에서 수많은 경기 결과물을 내었죠. 그리고 현재는 전국에서 동의대학교 유도부는 상위 랭크에 되어 있는 팀이고요. 유도 명문 학교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그 1차시 첫 수업에는 특별한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그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저와 어떻게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것이며, 수업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항들을 좀 챙겨서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또 유도에 있는 이 도복에 관련된 안내 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체포술 수업은 보시다시피 그 올림픽에 있는 종목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향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 시험에도 가산점 사항으로 들어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유도 종목을 기반으로 해서 그 수업 내용은 이제 유도와 관련된 수업으로 100% 실기 수업으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상황으로는 2주간 온라인 수업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상황이 좋아지면 실기장에서 도복을 입고 저와 열심히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실기 수업이다 보니까 100% 실기 부분을 평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고사는 실기 시험을 보지 않고 과제물로 평가를 하고, 기말에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모든 수업의 진도를 실기 형태로 시험을 볼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저하고 진행할 체포술 수업에 참여할 때 꼭 필요한 준비물이 도복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도복은 지금 보시다시피 교수님이 입고 있는 청색 도복과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백색 도복 두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초창기 유도는 백색 도복으로만 시합을 하였는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선수를 구별하기 편한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두 가지 컬러로 지금 현재 유도 도복은 입고 운동을 또는 시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저와 함께 대면으로 수업을 할 때 각자 이 도복을 한 번씩 구매하셔서 입고 수업에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복은 따로 학교에서 판매하거나 교수님이 판매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저렴한 도복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든지, 아니면 아는 지인이 있다면 도복을 빌려 오시든지 해서 자기 몸에 맞는 도복을 착용하셔서 다음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복을 직접 구매하실 때 유도 도복의 가격은 천차만별이긴 한데, 초보자들이 입는 도복은 4, 5만 원대에서 아주 좋은 도복은 30만 원, 40만 원 넘어가는 도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입는 도복에서는 가장 초보자들이 입는 저렴한 도복을 입어도 저하고 수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제 비싼 도복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도 도복은 사이즈 치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키로 나옵니다. 키. 무슨 말이냐면 교수님 키가 176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도복 구매는
175단위로 나옵니다. 5단위로 나오는데 175보다 한 치수가 큰 180 도복을 지금 입고 있는 도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셔서 내가 신체 사항이 좀 평균 체형이다라고 하시면 여자든 남자든 공용으로 키에 맞춰서 도복을 주문하시면 되고요. 아, 내가 조금 좀 교수님처럼 좀 덩치가 있는 체격이다라고 하면 자기 키에서 한 치수 높은 5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170인데 아주 뚱뚱하다. 그럼 175 사이즈. 내가 180인데 아주 또 덩치가 좀 있다 하면 185 사이즈. 한 치수 정도를 크게 신청하시면 도복을 입었을 때 아주 맞는 사이즈로 그렇게 이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뭐 백색과 청색의 장단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람마다 좀 보는 느낌은 틀린데요. 제 교수님의 개인적인 어떤 취향으로는 지금 비록 청색 도복을 입고는 있지만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이 정통색이 백색 도복을 저는 선호합니다. 단 이제 좀 깨끗한 맛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복을 입었을 때 조금 확 눈에 띄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백색이다 보니까 좀 때가 잘 타서 관리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청색 도복 같은 경우는 반대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관리하기에는 때가 잘 묻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컬러를 지정해서 구매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울러 혹시나 지금 기존에 유도를 하고 있으신 분은 당연히 도복이 있을 테니까 가지고 있는 도복 입으시면 되는데 교수님과 함께 유도 종목을 처음 배워보시는 학생들은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저하고 유도 수업을 한 몇 개월 하다 보면 또 유도에 흥미를 느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유도가 나중에 현장에 가서 현직에서 경찰 공무원이 되신다 하더라도 평생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한다면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지역에서는 이 백색 도복만 입고 시합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선수들 국가대표들이 시합하는 세계대회나 국제대회는 청백색을 다 들고 가서 입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서 나가는 유도 대회는 아마추어 생활체육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 유도에서는 생활체육 선수들에게 도복을 2벌을 구매해야 되는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모든 시합에 흰색 도복만 입게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수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흰색 도복을 입되 띠로서 선수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옛날 전통 방식으로 시합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혹여나 내가 저하고 하는 체포술 수업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도 대회까지 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관리하기 좀 어렵더라도 백색 도복을 사시는 게 나중에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도 여러분 선배님들과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게 실행을 했는데요. 꼭 유도 도복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제 인기가 많은 주짓수 종목이 있죠. 주짓수 도복이 있다면 유도 운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짓수 도복을 사서 입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전에 주짓수 운동을 해서 도복이 있다. 또는 내 가족이나 형제가 주짓수 도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빌려올 수가 있다 그러면 도복을 입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도복을 사면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 기간 때문에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도복을 구매하셔서 생각보다 유도 도복 처음에 착용하시면 도복이 아주 크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몇 번 빨다 보면 이게 100% 면이기 때문에 완전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빨 때마다 몇 번은 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도복을 구매하셔가지고 수업 오시기 전에 세탁을 하셔서 조금 한번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착용감으로 처음 도복을 입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탁 방법은 파란색을 빤다고 물이 빠지지 않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백색이든 청색이든 처음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돌리지 말고요. 그냥 일반 세탁기에 넣어서 일반 세탁을 하시면 일반 빨래처럼 깨끗하게 빨리고 도복이라고 해서 특별한 재료를 넣는다 특별한 방법으로 세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으로 꼭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대면 수업을 할 때
그 본인의 도복을 구매하셔서 그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번 학기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일주일 정도 여유를 줘서 100% 착용을 선배님들이 다 하셨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또 2주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도복을 착용하셔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띠죠. 저는 지금 이제 용띠를 메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유도를 시작하실 때 매는 띠는 그 하얀 띠, 백띠입니다. 도복을 사면은 띠는 서비스로 하나씩 따라오기 때문에 그 띠를 매면 되고요. 만일에 내가 기존에 다른 곳에서 운동을 해서 유도 첫 번째 단인 초단이나 2단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수업 오실 때 검은 띠를 메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도복에 관련된 그 안내와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이어서 유도 도복 착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도 도복은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도복 바지를 입으면 크게 이제 이런 형태로 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는 지금 이제 도복을 꼭 구매하시면 여러분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별건 아닌데요. 이게 고무줄이 아니거든요. 면끈이라 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 쪽에 감겨져 있는 이 끈을 처음에 구매하실 때 저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이시죠? 이 끈이 도복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빼내기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도복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이 끈이 혹여나 도복 바지 끈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양쪽 다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복은 처음에 이렇게 아무리 앞에 와서 당겨도 도복이 당겨지지 않습니다. 어디 부분을 당겨야 되냐면 옆쪽에서 도복을 당기면 지금 상당히 조이는 느낌이 나오거든요.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때도 어디에 있냐면 여기 옆쪽에 보면 손가락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당기면 도복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도복을 풀고 잠그고 하는 부분은 옆구리 쪽에 있는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유도 도복은 요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이쪽에 한 개, 이쪽에 한 개, 두 개가 있는 도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고가 도복, 고가 도복은 가운데 하나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도복을 착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양쪽 구멍으로 띠를 끈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당겨봤자 소용이 없다 그랬죠. 옆에 부분을 당겨서 타이트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화 끈 매듯이 한번 묶어 주시고 나머지는 나비 형태로 이렇게 묶어 주시면 도복 바지 착용은 다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복을 벗을 때는, 바지를 벗을 때는 나비 모양 띠를 풀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손가락을 딱 제끼면 지금 도복이 바지가 지금 흘러내리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벗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착용할 때는 구멍 안에 끈을 넣어서 다시 여기를 묶고 가운데 모양 운동화 끈 매듯이 나비 모양으로 하면 도복이 절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이전에 오래전 프로그램인데요. 유도 도복 바지를 입을 때 남자 선수 같은 경우 속옷을 입지 않는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의상 땀이 엄청 많이 나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전에 국가대표들이 이제 도복만 입는 적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요 무릎 위에까지 오는 타이즈 같은 거 다 입고 도복을 입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안에 속바지라든지 속옷이라든지 입고 도복을 입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우회 같은 경우는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시합에서는 이 상의를 탈의하고 도복을 입어야 되고요. 여자 선수들은 흰색으로 된 무지티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연습함에 있어서는 저도 시합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이처럼 기능성 티셔츠라든지 타이즈라든지 이런 거 색깔에 관계없이 다 입고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저하고 수업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시합 규정이 아닌 좀 편한 우리들만의 어떤 룰로 편하게 안에 옷을 입고 도복을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의를 입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의는 뭐 보시다시피 그냥 가운 입듯이 이렇게 걸치시고요. 걸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띠를 매는 것까지가 아마 이제 상의 착용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동영상이 그 좌우 전환 관계로 나중에 한번 편집하면서 제가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 손이 오른손이거든요. 오른쪽 도복이 안으로 들어가고요. 왼쪽 도복이 오른쪽 도복을 덮습니다. 그러면 그 유도 도복 100%에 그 왼쪽 바깥쪽 도복에 각 도복 브랜드의 마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크가 바깥쪽으로 나오게 도복을 덮으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가 이름 적어 놓은 거 말고는 마크가 없죠. 그래서 오른쪽 안에 넣고 그 도복 마크가 있는 부분을 밖으로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히게 해주시고요. 띠 매는 방법도 몇 번만 여러분들 해보면 쉽게 맬 수 있거든요. 그 유도 띠는 태권도 띠보다 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띠가 있으면 도복은 이렇게 잡고 있고요. 한 손으로 띠의 가운데 지점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 배꼽, 우리 배꼽이 있다면 저는 지금 배꼽이 이쯤에 있거든요. 배꼽이 있다면 배꼽 한 2, 3cm 아래쪽에 요 가운데 지점을 갖다 댑니다. 갖다 대고 이렇게 허리를 둘러서 뒤에 크로스 시켜가지고 손을 바꿔가지고 뒤로 데리고 그 길이를 한번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띠를 뒤에서 여기서 좀 꽉 조여냅니다. 그 다음에 띠를 뭐 자기 편한 대로 이 띠를 안에 넣든지 이 띠를 바깥쪽에 넣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넣든지 이 띠를 위아래로 교차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띠 있죠. 이 띠를 안으로 감아 넣어서 도복 띠 두 개 답니다. 달을 감쌉니다. 그러면 약간의 이런 첫 번째 매듭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에서도 또 길이 조정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위아래로 이렇게 당겨서 또 압박을 가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요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또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양쪽을 잡아당기면 도복의 띠가 이렇게 옆으로 향하게 지금 메어졌다 그러면 올바로 메어진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한 두 번 정도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도복띠를 풀 때는 쉽죠? 띠를 잡고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하면 원위치가 되죠. 다시 제가 도복 이제 설명 없이 한번 입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복이 도착하신 분들은 교수님 영상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 외에도 한 2가지 또는 3가지 정도의 또 다른 방법으로 매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방법은 가장 기본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한번 매시고요. 그 다른 방법의 매는 방법은 수업 시간 통해서 수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 도복띠를 매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예, 여러분. 다음은 우리가 수업 이후 도복을 정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아주 쉬우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도복 상의를 먼저 예, 여러분. 도복 상의를 먼저 바닥에 펼칩니다. 다음 이 팔 부분을 어깨 라인까지 접어서 도복을 이렇게 사각형을 만듭니다, 여러분. 다음 도복 바지를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가운데 윗부분에 올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 여기 목깃이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 이 부분을 한 번씩 접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이제 그 상황에 따라 틀린데요. 내가 도복 가방, 도복을 넣어갈 수 있는 가방이 크다 하면 허리 지점 여기를 잘라서 반으로 접으면 되고요. 내 가방이 좀 작다 하시면 요거를 3번 접으시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요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접고 나서 도복띠도 여러분들이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요렇게 잡으시고 뒤로 돌려서 한번 두 번 매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도복이 가방에 쏙 들어갈 수 있게 정리가 잘 되었어요. 예, 요거 제가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도복을 입고 실기 수업을 하게 될 유도에 대해서 간단한 기초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원래 수업 계획대로라면 100% 실기 위주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도복을 입고 실기 수업장에서 실기 수업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초 지식을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었으나 지금 부득이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는 관계로 제가 여러분들이 도복 입고 함께 유도 수련을 하기 전에 최소 그래도 유도를 배운다 하면 이 정도는 조금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도는 다른 어떤 그런 격투기나 무도 종목보다 인성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0년 전에 만들어진 무도 종목인데요. 지금 오늘날에 저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 접목을 했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체계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크게 한 4가지 단락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도는 단순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적 가치를 지닌 무도이다 라고 이렇게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또 아울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유도는 어떤 투기 종목보다 상대방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스포츠입니다. 세 번째, 유도는 이 도장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 장소에 대한 또 존경심, 이런 것들을 또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들처럼 유도를 배우는 수련자는 유도본이라고 해서요, 제가 추후에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태권도 품새처럼 몇 가지 기본 동작들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본과 그 다음에 자유대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스파링이죠. 스파링.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문답입니다. 문답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보면 사진이 있는데요. 이분이 여러분 유도를 만드신 분입니다. 간호직으로 이제 선생님 또는 사범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유도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간호직으로 선생에 의해서 또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주국이 일본이다 보니까 경기 중에 사용되는 모든 경기 규칙 용어들은 국제 용어가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맹국이라 그러죠. 유도를 한다. 피파처럼, 축구처럼 이제 피파에 가입, 세계 축구 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수가 있는 것처럼 유도 같은 경우도 지금 2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유도를 전 세계적으로 널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도를 창시한 사람은 간호지고로 이제 사범이고요. 이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1860년에 일본 효고현에 있는 주조가 술을 만드는 집안에서 세 번째 아들 삼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보시다시피 덩치가 아주 작습니다. 몸이 너무 허약해서 학창시절에 동료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해서 무술을 연마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머리가 좋고 또 아주 명석해서 부모님이 학창시절에 무술을 배우는, 그 당시는 이제 무도 또는 무술이라 하지 않고 유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타 종목들이 일본이 많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니까 이제 도쿄대학 철학과에 진학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여러 가지 일본 유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배워보니까 여러 종목 중에 장점들만 모아서 지금 오늘날에 유도의 기본을 만들고 이것을 지금 이제 올림픽 종목까지 등재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도 안에는 교육적 가치가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걸 인정받아서 다른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투기 종목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게 아주 세계적으로 널리 좋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상대방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 딱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정력선용입니다. 의미는 정신과 신체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해서 올바른 곳에 사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상대방에게 심신의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공격과 방어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게 약간 인성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유도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유도를 진정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라면 절대 그 유도해서 내가 가지게 된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을 나쁜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유도의 교육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도를 가리킬 때 신체적 능력, 기술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절대로 나쁜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지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이제 상대방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보시면 자타공경이라고요. 유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번영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서로 돕고 양보하며 융화함으로써 다 함께 번영해야 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좀 또 말씀을 드린다면 유도의 기술은 저 혼자 잘할 수가 절대 없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어야지 비로소 성립이 되며 상대방은 자신의 기술을 높여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서로 도우며 상대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간호지고로 선생님이 100년도 더 훨씬 전에 유도를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운영하는 유도관에도 이 정력 선용과 자타 공경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벽 한 켠에다가 크게 이제 걸어 놓았고요. 제가 어릴 적부터 선수 생활하면서 일본에 전지훈련을 가면 이제 일본이 유도의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종주국에 가면 가운데에는 간호지고로 선생님의 사진이 있고요. 양쪽 벽에 보면 정력 선용 자타 공경 이래가지고 한자로 딱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유도하는 사람들이 다른 무술 종목, 무도 종목과 틀리게 실천하고 또 행동하고 하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대학교 수업의 하나로 저에게 지금 수업을 듣고 시작하고 있지만 엄연히 이제 유도 도복을 입는 이상 유도 수련자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 중에도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후로는 유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력 선용과 자타 공경을 일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은 이어서 유도하는 사람은 이 장소, 도장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도는 여러분 무도이므로 도장은 신성한 장소임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기 수업하러 오면은 제가 영상으로 소개할지 실제로 소개할지는 또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또 인사법이라든지 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도장은 기술을 익히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곳이다. 또 도장 안에서는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제 이 훈련이라고 하기보다는 수련이라고 하는 게 조금 바람직하겠죠. 집중은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며 부상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도장에 들어서면 잡념을 버리고 수련에만 집중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주 상식적인 거죠. 우리가 실기 수업이 아닌 일반 교실에서의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강의실에서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강의실에 대한 예의와 또는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럼 오늘날에 어디에 잣대를 갖다 대더라도 아주 손색이 없는 아주 바람직한 어떤 그런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유도장에 들어가면 고함을 지른다든지 또는 장난을 심하게 친다든지 하는 행위들은 유도장에서는 지도자들이 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좀 교육을 하는 편이고요. 일선 이제 유도장에서도 여러분들도 나중에 별거는 아닌데요. 유도장에 처음 도복을 입고 이제 매트 위에 딱 올랐으면 조금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약간 좀 이제 진지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실제로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유도 수련함에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접근하는 것보다 이런 시간에 교수님의 좀 안내와 소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도장에 들어선다면 뭐 이 자체가 또 유도 수련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유도 수련자는 본, 그 다음에 자유대련, 문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하나하나 소개는 할 텐데, 이거 어디에다 들이대도 아주 뭐 틀린 게 없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아까도 짧게 소개해드렸지만, 유도 본을 이제 일본말로 해석하면은 카타라고 하거든요. 태권도로 치면은 품새, 형이에요. 유도는 이제 유도 본이라고 해서 몇 가지 기본 동작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교수님하고 같이 수업하게 될 이 수업 1년의 모든 수업 진도도 여러분들이 승단 있죠. 혹시나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실 때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는 승단 심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유도 본을 알려주는 것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만큼 이제 가장 기본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약간 수업 참여자에 따라서는 이게 지루하거나 힘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나 지금 수강 신청을 해서 제 수업을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평상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으로 상대방을 엄청 멋있게 집어던지는 유도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저한테 수강 신청을 했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도복을 처음 입고 처음 유도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 단계의 수업을 바로 시작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나무로 치면 뿌리에 해당되는 기초를 아주 잘 다져 놓아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직에 가셔서도 또 현장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이 유도를 배울 때, 지금 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 기초가 튼튼했을 땐 아주 무한히 많이 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유도 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간호지고로 사범도 유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막 스파링 위주로 땀 흘리고 재밌게 하는 것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초 유도 본을 이제 열심히 수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어떤 주요 과제로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유대련 스파링입니다. 자유대련은 실제 시합처럼 연습할 것, 뭐 이런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연습은 시합처럼, 시합은 연습처럼,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자유대련 스파링의 이 운동의 어떤 빈도가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일례로 우리나라 대표팀이라든지 엘리트 선수들은 거의 뭐 매일매일 스파링을 쉬지 않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신다면 이번 학기 끝 무렵에 스파링 자유대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보겠습니다. 문답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의문이 생길 때마다 곧바로 묻고 답하는 것이다. 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울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서상,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지도자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쳐 줄 때 감히 내가 어떻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교수님 또는 선생님, 저희 운동할 때는 이제 코치님, 감독님이 계셨죠. 그런 분들에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또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유도를 만든 간호지고로 사범은 100년도 전에 이런 거를 실천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최대한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준비해서 가겠지만, 혹시 하나하나 배울 때 의문점이 생긴다든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즉시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즉시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요. 너무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질문인 경우에는 그 시간에 해결이 안 된다면 그 다음 시간까지 교수님이 열심히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가장 유도를 올바르게 배우고 잘 수련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실천 사례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예, 여러분. 그러면 다음은 그 유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간호 선생님은 그 어릴 때부터 그 새로운 무술에 대한 어떤 열망이 좀 있었는데요. 부모님의 반대로 하지 못하다가 그 도쿄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하면서 이제 자기가 다른 무술들을 여러 개를 배워보고 거기에서 장점들만 모아서 오늘날의 그 유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지금도 일본 도쿄에 가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기원에 해당되는 코도간, 우리나라 한자로 번역하면 강도관인데요. 코도간이라고 하는 큰 유도장이 도쿄에 있습니다. 전 세계 유도인들의 약간의 성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들어진 지가 1882년에 당시 가노지고로 선생님 나이가 21살이 아주 젊은 시절에 청년일 때 그 유도장을 지금 매트 한 장이 여러분 1m, 2m 이래서 직사각형이거든요. 그 매트 한 12장짜리 아주 작은 유도장을 당시에 만들었는데 그게 오늘날 유도의 첫 번째, 이제 전 세계 첫 번째 유도장이 되겠고요. 지금은 그 유도장이 엄청나게 큰 건물로 도쿄에 이 강도관, 코도간이라고 하는 그 유도의 어떤 본거지로서 전 세계 유도인들의 어떤 성지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유도를 알게 되니 정말로 이 뜻깊다. 한번 나중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일본에 여행 갈 일이 있어서 도쿄에 간다면 코도간에 가서 도복 들고 가시면 수련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유도, 국제용어로는 JUDO, 주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쓰는 이 유도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니혼된 코도간 주도의 약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식 가노지고로 선생이 만든 코도간 유도라고 하는 것의 그 약칭이죠. 여러분 최근에 인기가 많은 주짓수라는 종목 보면 꼭 앞에 이런 글자 붙는 거 있죠. 브라질리언 주짓수 이렇게 붙는 것처럼 사실은 유도도 그냥 유도라는 게 아니고 이 뒤에 명칭이 있는데 그 명칭을 줄여서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는 유도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유도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최근에 있었던 2016년 리우데 자네이루, 지금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도쿄에서 2020년에 올림픽을 했겠죠. 지금 이제 연기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리우데 자네이루 올림픽 종목이 총 28개 종목이 있습니다. 하계 올림픽입니다. 그 안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유도가 당당하게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도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도간의 시작으로 아주 빠르게 일본 전역으로 이 유도라는 종목이 인기를 누리면서 확산이 됩니다. 많은 유도인들이 생기게 되고요, 초창기에. 그 다음에 간호 사범이 가노지고로 선생님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도를 그냥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어떤 철학적인 요소와 교육적 가치를 집어넣어서 올바르게 이제 이 유도가 퍼지다 보니까 이게 뭐 일본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전 세계화, 그리고 그때 이제 가노지고로 선생님을 밑에서 배우고 따르던 제자들의 열정이 아주 남달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태권도 선구자들이 이 전 세계에 태권도를 알릴 때 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코믹한 차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돌을 부수고 격파를 하고 우리가 봤을 때 아주 가격한 이런 어떤 그런 시범들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태권도 선구자들이 하셔서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반해서 지금의 어떤 태권도가 세계화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유도 같은 경우도 간호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유도 보급이라든지 유도 활성화에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지고로 선생님이 그냥 뭐 무술 하나 만들어서 뭐 유도를 만든 그런 분이 아니고요.
그 일본에서는 그 근대 스포츠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스포츠계에서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09년입니다, 여러분. 1909년에 그 아시아인 최초로 아시아 사람으로는 최초로 그 IOC 위원이 되었어요. 이거는 뭐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IOC 위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IOC 위원이 전 세계에 많이 없거든요. 지금은 100명이 좀 넘는 걸로 아는데 이 당시에는 그보다 인원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각 나라에 있는 그 대통령의 숫자보다 훨씬 작은 숫자니까 지금도 IOC 위원이 어디에 떴다 그러면 아주 각 나라에서는 국빈급 대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간호사범은 1909년에 그 아시아인 최초의 IOC 위원이 되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근대 스포츠 그 일본의 근대 스포츠의 아버지라고 지금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여러분 지금은 그 일선 체육관 운영을 하는 관장이지만 이전에 제가 일선 고등학교에서 14년 정도 체육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이론 수업을 준비하던 과정 중에 지금은 죄송하지만 못 찾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누군지 압니까? 한국인 최초.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죠. 예, 누구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한 2명 정도가 거론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명은 누구냐면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 종목 금메달을 땄던 양정목 선수입니다. 당시에 동아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올림픽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 알 건데 지금도 사직동에 가면은 양정모 기념체육관이라고 양정모 체육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48년에 해방을 하고 한 20몇 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76년에 올림픽 최초 금메달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한국인 한 사람이 금메달을 땄죠. 누구냐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1936년 그 마라톤 송기정 선수가 그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딴 건 맞죠. 당시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달리는 아주 아픈 사연이 있기는 하나 그 사람은 순수 이제 한국 피가 흐르는 한국인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저는 송기정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른 자료에서는 제가 못 찾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송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마지막 마라톤 종목 금메달 시상식 장면을 보면요. 꽃을 들긴 들었지만 그 꽃으로 일장기를 가리고 금메달 선수 같지 않게 아주 우울한 표정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진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시상식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간호지구로 선생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1909년부터 IOC 위원을 했고요. IOC 위원이었기 때문에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에 독일 베를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의 선수가 간호지구로 선생에게는 송기정 선수가 자국의 선수였겠죠. 금메달 땄기 때문에 뜻깊은 시상식을 하는 장면이 사진을 예전에 제가 체육교사 할 때 본 적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뜻깊게 소개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 사진을 지금 못 찾았습니다. 그런 어떤 또 우리나라하고는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올림픽에는요 유도가 간호지고로 선생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고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1964년에 도쿄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하는 최초의 올림픽이 도쿄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유도가 정식 종목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그 정식 종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올림픽의 정식 종목은 여러분 영원하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관중이 많아야 됩니다. 최근에는 아무리 경기가 재미있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관중에게 인기가 많은 스포츠가 살아남게 되어 있거든요. 유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경기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타이트하게 재미나게 지금 변경하면서 지금까지 올림픽의 정식 종목에 등재되어 있고요. 우리가 종주국으로 가지고 있는 태권도와 좀 비교를 하자면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정식 종목으로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올림픽 역사는 한 20년 정도가 되죠. 유도는 그거보다 많이 앞서서
올림픽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는 태권도의 수련자라든지 태권도 인구가 월등하게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토탈적으로 봤을 때 올림픽에 훨씬 더 일찍 정식 종목으로 들어간 유도의 인구가 태권도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제유도연맹이라고 IJF라고 있거든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제 1951년에 이 IJF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만들어졌고요. 축구로 치면 피파죠. 그리고 현재 가맹국이 200여 개국이 넘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유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짧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유도 역사에 대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 역사적으로는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일본하고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유도를 일찍부터 접하거나 뭐 교포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한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오늘날처럼 체계화되어 있는 현대 유도, 경기화되어 있는 유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조선 고종 때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선 말기죠. 그리고 이 유도는 YMCA라고 하는 청년 기독계, 기독교 청년회죠. 이게 뭐 선진국의 어떤 올림픽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소개했죠. 예전에 보면 YMCA라고 하는 이 야구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맞춰서 유도도 이런 YMCA라고 하는 집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복하자마자 우리나라는 조선유도연맹을 창설해서요. 지금 이제 제 모교이기도 한데 1953년에 지금 용인대죠.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용인대인데 대한유도학교를 설립하여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연맹과 아시아유도연맹에는 우리나라가 1956년에 가입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유도 실력은 뭐 전 세계에서 막 한두 손가락, 두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강력한 유도 어떤 실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올림픽에 보면 양궁 또는 여타 우리나라에서 메달을 자주 따주는 종목을 효자 종목이라고 하죠. 유도도 효자 종목의 하나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첫 번째 동영상 내용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 한 번씩 살펴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